그냥 편안하게 하나의 상식처럼 들으셔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맞춤 헬스케어라고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건강이 삶을 또 풍성하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주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이건 공격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냥 단지 건강관리를 잘하면 좋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맡겨주신 시간 동안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서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있던 일들이에요. 다 종합검진을 부부가 진행을 했는데 남편은 그냥 콜레스테롤 약 먹고 혈압약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검진했을 때 대장 용종 제거 정도 했는데 53세 간호사를 하고 있는 아내분이 작년 7월에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서 감사하게도 수술하고 회복이 됐는데 딱 1년 만에 이번 직장암 초기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이미 뭔가 밸런스가 깨지고 있구나. 암이라는 게 뭔가 한 번 생겼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암 조직이 한 부위에 생겼다면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내 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중에 두통을 호소해서 집이 주소가 대전이어가지고 주말이면 대전을 내려가는데 머리가 아파서 종합병원 찾아가서 예약해놓고 찾아가서 갔더니 이제 뇌 CT를 찍어보자고 했는데 이상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상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왜 이상이 없냐. 그럼 나 이왕 병원 온 김에 물리치료라도 받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 물리치료 예약해서 계단 올라가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마 상태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8년째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떠나신 분이 계셨고요. 저희 막내 부모부인데 집에 가면서 운전하는데 차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핸들이. 그래서 차 수리를 맡겼다가 차 이상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검사를 한 거죠. 친구가 있는 병원에서 주말에 뇌 CT 찍고 MRI 찍었는데 결과는 월요일날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뇌혈관이 터져서 그 상태로 바로 코마 상태에 들어갔던 경우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신데 지금 올해 87세신데 올 초에 치매 초기 진단 받았는데 원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런데도 혈압약을 안 드셔도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치매 진단 받으시면서부터 이제 약들이 치매약,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 혈압이 중간에 올라간다고 해서 혈압약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약들이 병원에서 요즘은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 가지 약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아버지가 위장 출혈로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혈받고 이런 것들을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그런 걸 해보시고,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혈압이 한 3, 40 정도가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어지러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관절 골절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당하시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라. 그런데 외과 쪽에서는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과에서는 중환자실 대기시켜놓고, 심장내과에서도 대기시켜놓고, 수술 과정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 진행 과정 중에 80세, 90세도 다 90세도 넘어도 수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과에서는 다 수술 성공이죠. 성공 기록으로 나와요. 90세 수술 성공, 95세 수술 성공. 근데 그 수술 후에 2개월, 3개월 후에 그분들이 그 수술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은 외과까지 우리가 다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술 성공 기록은 계속 남는데, 여기 저희 153에도 아버님 수술하시고, 그리고 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몇 달 못 사시다가 떠나시는 경우들을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사들이 쓴 논문을 한번 보니까, 고관절 그 골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맥 혈전 색전증이라고 해서, 혈전이 뼈에서 나오고 몸에서 이렇게 더 갑자기 심해져서 심장, 폐, 뇌 쪽을 막아서 바로 중풍으로 오거나 몇 달 안에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은 재활은 잘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질환이 없었던 분들도. 그래서 논문을 보니까 의사들이 쓴 논문에 저 수술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마취과 의사랑 저희랑 같이 또 상의하면서 겨우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수술한 경우에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민 끝에 이제 의사들하고 상의하면서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근데 저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처내용을 다 받아요.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수술 후에도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안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분들을 우리가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그런 형태가, 저도 이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도 저희 아버지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 한번 딱 맡겨지면 그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하나 알아둘 게, 뇌 종양 같은 것들을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뇌 CT나 MRI를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혈압이 높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그래서 혈관 쪽에 질환이 이미 노출이 여러 번 됐었다, 심장 쪽에 관상동맥 수치가 높고 CT를 찍었는데 수치가 높고, 그래서 혈관 쪽에 질환이 우리 가족 내에 있었다 그러면은 MRA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그 환자가 그걸 알아서 나는 이걸 찍어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뇌 CT를 찍어요. 왜냐면 CT가 좀 더 싸니까. 그러다가 CT에서 이상 없으면 MRI나 A는 병원에서도 권할까 말까를 이렇게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서는 뇌 CT 찍고, 그 환자가 원하면 한 단계 더 나가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다음에 찍으라고 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근데 만약 혈관 쪽에 그 아까 동료 중에 이분은 뇌 CT가 아니라 MRA를 찍었어야죠. 바로 응급으로 들어가서 약 투여했으면 저렇게 8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검진 같은 걸 할 때 어떤 검진은 방사선이 일부 쏘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없기도 하는데, MR 장치들하고 초음파 그리고 내시경 이런 것들은 방사선하고 상관없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명표를 통계청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숫자는 늘기는 조금씩 느는데 사실 그렇게 통계에 반영할 정도의 숫자는 아직 여전히 멀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평균 수명이 아니라 기대 연명이거든요. 기대 연명은 생존자의 연명이에요. 그럼 제가 50세라면 50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다 통계에서 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50세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82세, 여자가 88세. 현재 70세는 남자가 85.3세, 여자가 89.1세. 만약에 현재 50세인 분이 나이가 70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 빼고 남아있는 70세끼리 남은 여명을 또 찾으니까 난 내 또래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몇 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내 홀로 10여 년이라는 것은 남녀 기대연령 차이가 한 6년, 5,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같이 평균 수명 정도 산다고 그랬을 때 한 10년 정도는 배우자분들이, 여성 배우자분들이 혼자 사실 수 있다. 거의 평균적이다. 그래서 잘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삶에 남은 몫은 남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암 종류만 그 나라의 어떤 선진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따라서 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데 암, 심장, 폐, 뇌질환 이 4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5, 60%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통계청에서 좀 재미있는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4대 질환을 극복하면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내가 생명에 영향을 안 받을 경우에 추가되는 기대 수명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암을 극복하면 그러니까 암이 나를 해치지 않으면 4년을 더 산대요. 그리고 심장은 1.4년, 폐는 0.9년, 뇌는 1년. 그래서 처음에 저 수치를 보고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암에 안 걸리면 4년밖에 더 생명이 더 안 늘어나나?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해당 질환이 극복되어도 수명 길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투병하면서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려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가더라. 단 그 살아갈 만큼 사는 그 기간이 아파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런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키는 건강 수명이다. 평균 수명이 83세라면 건강 수명은 우리나라가 현재 6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7년 정도가 이제 고통 기간인데 이 투병을 한 고통 기간 중에는 처음에는 질환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바꿔야 되고 또는 좀 힘든 운동을 또 따로 해야 되고 또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불편함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죠. 65세 이후에 평생 의료비에 거의 대부분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기간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만 아프면 사실 괜찮은데 나만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저기에 이제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노후를 준비를 우리가 했다. 지난번에 그 노후에 대한 특강을 했었는데 노후를 준비했어도 의료비 저렇게 고통기간에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 노후 준비가 다 병원비로 들어가 버려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셔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아버님 병원 한번 응급실 입원해서 한 달 20일이나 한 달 정도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이제 허리 아파서 뭐 병원 가시면은 2달치 연금이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자녀들은 막 그거 떼워야 되는 거예요. 병원비 떼우고 생활비 떼우고 카드 결제 다 떼우고 지금까지는 그러시기 전까지는 생활은 아버님의 연금으로 다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용돈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한 분만 아프시는데도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고 좋은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참고하시면 네, 이걸 좀 구체화시키거나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전제는 무엇이든지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로 되게 좋았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나한테까지 좋다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혹하기도 하고 나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맞춤 미네랄인데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대부분 많이 늦다고 하죠. 우리 몸은 최대한 견딜 때까지 견디니까. 특히 간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가 죽어갈 때까지 우리 몸에다 호소를 하지 않는 데잖아요. 네. 근데 그 증상이 있기 전에 우리 조직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직의 변화가 있기 전에 세포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세포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근데 미네랄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4% 정도를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근데 4%가 96%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맞춤 미네랄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들을 이렇게 생성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영양소나 그런 거 생성되게 해주셨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노화된다고 하잖아요. 저게 분출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나이에 줄어들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을 하는 거지, 약국이나 광고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영양제가 나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 나이에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질환별로 소모 미네랄을 파악하자라고 했는데,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러면 고혈압 약이 내 몸의 혈압은 떨어뜨려주지만 내 몸 안에서 특정 영양소를 다 죽여요. 죽인다는 표현은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소모시켜요.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투약을 했을 때 고혈압 약으로 인해서 내 몸의 영양소가 소진돼요. 그러면은 마치 여기는 안 계시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비타민 C의 소모량이, 소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럼 그걸 아는 친구들은 담배를 피면서 비타민 C를 다른 사람보다 꾸준히 복용을, 하루에 한 3번씩 막 꾸준히 복용을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당뇨, 이런 약들이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소진시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몸에 있는 영양소의 그 해당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충하지 않으면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그때는 못 느끼고 세포 변화가 되고 조직 변화 때까지도 못 느끼잖아요. 증상 변화까지 나타나면 이상하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맞춤 미네랄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맞춤 영양 관리는 나한테 적합한 식습관, 내 질환에 따라서 또 내 체질에 따라서 그런 영양 관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또 맞춤 운동 관리가 되어 있는데, 질환별로 이 질환은 이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무리하게 된다라고 해서 질환별로, 그리고 신체가 어디가 불편한 데가 있으면 그 불편한 상태별로 운동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깅이 좋으니까 계속 나도 조깅이 아니라 내 몸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근육은 수명도 연장시키고 암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걸렸던 사람도 개선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 중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근육 운동을 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매일매일 하라고 그렇게 권해요. 아예 그 치료 방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근소실이 이제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올해 이제 등록이 됐는데, 어르신들의 근소실은 치명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때문에 어지러우셔서 돌아다니시기보다 자꾸 누워 계시다 보니까 며칠 만에 근육이 그냥 싹 빠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걸어왔고 집안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다가 한순간에 저렇게 그 고관절 골절을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맞춤 건강검진도 무조건 뭐 다 좋기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은 치료 단계로 접어들면 이미 이제 각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아까처럼 위에서부터 이런 것들 대책을 세워놓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나마 타격이 덜한데, 다른 대책 없이 그냥 병원에 주는 약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단의 처방 약으로만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은 보충이 되지 않으면서 약으로 해서 소진되는 몸을 내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기록하면서 알아가자. 저도 제 건강검진 매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치 변화되는 것들 이렇게 엑셀로 쭉 변화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검진은 검진대로 내 삶은 삶대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 검진은 뭔가 이렇게 하나 발견했다 이거보다는 흐름을 보는 건강 검진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으면 다음 검진할 때까지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습관 한번 길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도 검진할 때 그 개선되는 것들을 내가 한번 확인하고 체감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따랐을 때 건강검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나 약물 관리들은 남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합한지 먹어도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수면이라는 게 이제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 크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스트레스 좀 큰 영향이 크죠. 그리고 마음 관리, 그다음에 또 관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가족과 특히 배우자의 관계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거기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걸로도 이렇게 대신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토론할 시간은 없죠. 3분. 네네. 이건 토론한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의 약한 영역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 영역도 알고 있는가, 그 중에 약한 영역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이 약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가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나만의 좋은 건강관리 습관이 있다면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한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병래 대표님의 이제 유의 검사 그런 결과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물어보면은 관상선종 그러면은 이건 일반적인 용종에 비해서 암으로 갈 수 있는 용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진단이 나오고요. 또 유의벽이 얇아지면서 좀 딱딱해져가는 장상표 화생이다 그러면은 이건 5년 안에 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병원 검사 나온 결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앞으로 5년 동안 5년 이후에 내가 안 걸리는 쪽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자주 검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면 하나, 9 의사들은 자주 검사해서 그 증상 왔을 때 빨리 발견해서 얼른 시술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전병래 대표님 하고 계시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근데 의사분들한테 왜 그런 얘기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생활습관 바꿔라, 뭐 운동해라, 뭐하라 그러면 징그럽게도 환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약이라도 드세요. 이런 심정으로 자기도 지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운동 지금 등산하시는데 무릎 안 좋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헬스를 하더라도 내 건강 검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내 증상이나 질환적인 거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나 불편한 것들을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안 하면은 기구 사용법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주고 내가 사실 내 몸이 이렇다 이거 할 때 내가 되게 힘들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고서 상담을 받으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지식과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기구 쓸 때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또 이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 알려줘요. 그게 맞춤 재활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절로 해줄 것이다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1대1 트레이너도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지 내 몸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는 트레이너들은 드물거든요. 오늘 아까 전국공 하나로 또 몸을 회복시키신 이민선 대표님의 또 다음에 귀한 특강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 모두가 내게서 사라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만 하는 거죠. 근데 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게 나와 하나님과의 건강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건강 관계, 이게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에 실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깨져 있다 그러면은 다시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꼭 마음에 두시고, 옆에 있는 책은 제가 요즘 좀 읽고 있는 책인데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습관, 좋은 습관 하나를 길들이는데 인생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정말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나는 왜 하려고 했는데 시도했는데 늘 안 되지? 또 실패했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그 습관에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가장 사소한 습관으로 이렇게 줄이래요. 그래서 줄인 다음에 그걸 하다가 나중에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걷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운동화를, 조깅에 잘 맞는 운동화를 사서 습관 약속을 매일 운동화 신어보기 한 번씩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아서 운동화 끝내고 잘 신고서 시간이 없으면 벗어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신어보고, 어떤 날은 신어보고 나서 좀 걷고 싶다 그러면 걸어보고. 근데 운동화 신는 것은 안 빠뜨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한 25cm, 30cm 정도 되는 스태퍼 있잖아요. 스태퍼를 사무실에 제 자리 의자 옆에다 놨어요. 놓고서 제 의자로 앉으려면 스태퍼를 건너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링크를 걸어놓은 거죠, 가깝게. 그런 다음에 무슨 볼일이 있건 화장실을 갔다 오던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던 제 자리를 다시 앉게 될 때 스텝에 올라가서 최소한 20번씩만 하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10계단 정도 하면 빌딩에 한 층 정도 올라가거든요. 20번 하면은 2개 층 정도 올라가요. 그것을 제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해서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층계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를 펴고 서서 한 20번을 하고, 요즘은 20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짚고서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무릎 굽힌 상태에서 20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 만들어준 근육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나누셨던 내 습관, 다른 분들의 운동 습관들 중에서 또 들으시면서 나는 작은 습관 하나 만들어야지라는 게 한번 만드셔서 실천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